안녕하세요. 토부 그림책 심리상담사 권진영입니다.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그 사부들 집에 가서 가르침을 받는 예능이에요. 요즘 대세인 트로트 사부 홍진영 사부가 나왔는데요. 트로트를 맛깔스럽게 부르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해보겠습니다. 험지척 험지척 너무 부끄럽습니다. 원래는 엄지척이에요. 근데 이 엄지척을 맛깔스럽게 부르기 위해서는 험지척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거센 발음, 된소리로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하고 함께 보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계속 험지척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 이렇게 혼자서 설거지할 때, 누워있을 때, 길거리를 걸을 때, 운전할 때, 샤워할 때 자꾸 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부르면서 뭘 느꼈냐면 되게 짧은 한 문장인데, 물론 가락이 있긴 하지만 그 한 문장인데 그 한 문장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좀 다운됐던 기분들이 업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말이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림책에도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읽고 나면 자꾸 생각나고 말하게 되고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말. 그리고 맞아 하게 되는 말. 좁았던 마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 그런 반짝이는 한 문장이 있는 그림책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북스에서 나온 김슬기 작가님의 딸기 한 알입니다. 이야기는요, 면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조그만 생지가 보이세요? 생지가 똥똥똥똥똥똥똥똥똥 걸어가다가 딸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넘겨볼게요. 아직 속표지가 나오네요. 속표지에 보면요, 이 요리사 복장을 멋지게 입고 멋지게 폼을 잡고 여기 보면 꼬리를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세운 생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 설명하지 않은 겉표지에도 멋지게 요리사 옷을 입고 폼을 잡은 생지와 딸기 한 알이 보이죠. 무슨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아까 처음 딸기를 발견한 처음 장면이네요. 이걸 어떻게 먹을까? 에이구, 이 작은 딸기 하나를 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다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한 입에 꿀꺽 먹으면 될 텐데 말이에요. 저는요, 딸기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딸기만 보면은 빨리 먹어야겠다. 또 제가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빨리 안 먹으면 제 차례가 안 오거든요. 빨리 먹어야겠다. 일단 입에 넣어야겠다. 그런 욕구가 강렬해져요. 그러면 뭐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죠. 근데 우리 꼬마 생쥐는요, 이걸 어떻게 먹을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시작하면요, 어떤 답이든 반드시 답을 얻게 돼요. 질문의 힘은 대단하죠.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요, 바로 관찰하기입니다. 생쥐를 보세요. 지금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딸기를 가만히 들여다 본답니다. 들여다보는 모습이 사뭇 진지해요.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네요. 자, 어떻게 되나요? 짜잔. 드디어 결정을 했나 봐요. 옳지! 빵으로 만들면 맛있겠다! 하면서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멋진 딸기 케이크 사진을 가지고 왔네요. 그리고 딸기를 담아갈 수레를 챙겨오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요리사 복장으로 갈아입고요.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야심차게 시작했어요. 요리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도 갖추었답니다. 그리고 잘 안 넘어가네요. 아이쿠! 어쩌죠? 밀가루가 쏟아졌어요.
딸기가 갖고 있던 팬보다 더 많이 넘치도록 밀가루가 부어졌어요. 생지의 모습을 보세요.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좀 쓰담쓰담 해주고 싶네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 괜찮아. 다 방법이 있지. 응? 하면서 오리 아주머니와 많은 밀가루를 담을 수 있는 더 큰 팬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맞아요. 괜찮아요. 다 방법이 있죠. 밀가루가 팬에 넘치게 부어졌다면 더 큰 팬을 가지고 오면 된답니다. 나에게 없다고요? 그럼 옆집에 사는 요리 아주머니에게 빌려오면 되죠. 생지에게는 마음씨 좋은 요리 아주머니 이웃이 있기 때문이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요리 아줌마가 아니라 죄송해요. 이제는요, 오리 아주머니와 함께 요리를 합니다. 혼자 했던 요리가 둘이 함께 하는 요리가 되었죠. 근데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밀가루는 너무 많고 우유와 계란은 모자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 괜찮아. 다 방법이 있지. 이번에는요, 원숭이와 함께 우유와 계란을 가지고 옵니다. 맞아요. 생지에게는 없었지만 또 원숭이에게 있는 것을 빌려서 또 도움을 받아서 가지고 올 수 있죠. 그 다음에도 생지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동물 친구들과 함께 괜찮아, 괜찮아, 다 방법이 있지 하면서 한 번에 한 가지씩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한 것과 막상 실제로 하다 보면 차이와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연한 생각과 태도로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돼요. 심지어는 더 좋은 방법들을 만나게 되고 예상하지 못한 멋진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책에서 한번 볼까요? 이 책에서도요, 여러 친구들의 도움으로 엄청나게 큰 빵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죠. 생지 혼자만의 일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고, 시작하고, 고민하고, 또 함께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결과도 만나게 됩니다. 생지의 작은 프로젝트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문제를 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축제였죠. 그런데요, 이 꼬마 생쥐는요, 정말 참 멋쟁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중요한 걸 잊을 뻔했네. 딸기 하나.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꼬마 생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축제의 시작점. 처음 품었던 생각, 처음 먹었던 마음. 조심이라고 할까요? 그 중요한 딸기 하나를 커다란 빵 위에 아주 진지하고 경건한 모습, 그런 태도로 딱 멋지게 장식합니다. 어때요? 그림책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혼자서 또는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시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슴이 뿌듯하게 차오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저희 아이랑 막내 아들하고 읽어봤는데요. 그 아이가 근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이 딸기는 누가 먹냐고요. 너무 재미있는 질문이죠. 지금 보면요, 빵은요 이렇게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근데 요 딸기 하나는 나눠 먹긴 좀 그렇죠. 누가 먹었을까? 아마 이 질문을 한 우리 집 막내 아들은 자기가 먹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먹으면 좋을까요? 괜찮아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에는 딸기를 누가 먹었는지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요, 이 딸기를 누가 먹으면 좋을지 함께 읽는 아이들과 토론해 보는 거예요. 먹는 문제 앞에서는요, 누구라도 무척 진지해진답니다. 저희 새아이들은 먹을 것 앞에서 경쟁이 무척 치열해요. 늘 공평하게 나눠 먹으려고 해요. 하지만 먹다 보면 꼭 피자 한 조각, 치킨 한 조각, 뭐 케이크 위에 올려진 제일 큰 초콜릿 장식품 같은 것은 누가 먹어야 될지 늘 토론해 버려요. 첫째니까 먹어야 된다. 둘째니까 먹어야 된다. 셋째니까 먹어야 된다. 에이, 우리 셋 다 먹을 수 없다. 막 엄마가 먹어야 된다. 아빠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토론해 버리곤 하죠.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딸기는 누가 먹었으면 좋을지, 누가 먹어야 하는지, 누가 먹으면 더 기쁠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토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엄마가 생각한다? 마치 꼭 조금 도덕적인,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답보다는요, 아이들의 가진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그 주장과 이유를 들어보세요. 정답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말입니다. 뒷면지를 볼까요? 아이고, 뒷면지에 보면요, 누가 먹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책은 끝까지 누가 먹었는지 나오지 않고요. 뒷면지에 보면은 먹고 남은 딸기 꼭지와 배가 볼록하게 나온 채 대자로 누워있는 생지가 보입니다. 참 행복해 보여요. 참 만족스러워 보여요. 아마 생지는 빵을 많이 먹어서, 어쩌면 딸기를 먹어서 배가 부른 걸 수도 있지만, 자기가 꿈꿔왔던 것을 멋지게 또는 생각지도 못하게 해결한 그것 자체가 배부르게, 든든하게, 뿌듯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딸기 하나를 발견한 생지가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지 않았다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괜찮아, 다 방법이 있지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 이렇게 큰 케이크, 이렇게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케이크는 아마 없었겠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각과 시야가 많이 좁아집니다. 늘 보이던 것들도 잘 안 보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판단력이나 문제 해결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것을 터널 현상이라고 합니다. 감정과 생각과 태도는요, 더욱 긴장되고 경직되고 방어적이 되기도 하고 아주 작고 하찮은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이 딸기 하나에서 발견한 반짝이는 문장, 괜찮아, 다 방법이 있지를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읊조리듯이 작게라도 말하다 보면 놀랍게도 그 꽉 막혀있던 생각의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스트레스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꽉 차 있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순간에 괜찮아, 다 방법이 있지 라고 말해보세요. 물론 그림책처럼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생각이 안 나고 지금은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찾고 찾다 보면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방법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말의 힘은 참 강합니다. 좋은 문장, 반짝이는 문장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창의적이 된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나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창의적이 된답니다. 어떻게든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과 또 세상에는요, 좋은 방법, 좋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원하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힘들 때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다 방법이 있지. 이 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의 그림책 TMI 어떠셨어요? 그림책 TMI에 걸맞게 꿀팁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아이들하고 이 그림책을 읽고 나서요,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찾은 괜찮아, 괜찮아, 다 방법이 있지. 이 반짝이는 문장을요, 색지나 또는 A4 용지나 뭐 색종이나 여러 종이에다가 아이들의 손글씨로 적어보는 겁니다. 또박또박도 적고 삐뚤삐뚤도 적고 개성있게도 적고 캘리그래피로도 적고요. 또 그 옆에 좀 뭐 여러 가지 그림으로 꾸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집안에 여기저기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 문장을 우리 가족의 암호, 우리 가족의 언어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상황이 아니어도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말하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만나는 아이나 뭐 남편이나 뭐 하여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방법이 있지.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그러면 그 문장을 들은 사람은요, 똑같이 앵무새처럼 괜찮아, 괜찮아. 다 방법이 있지.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안 하면 벌칙이죠. 벌칙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시고요. 그럼 이제 너무 황당해가지고 또 어색해가지고 낄낄거리면서 웃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참 치유적입니다. 낄낄거리면서 웃는 웃음은요, 그 함께 웃는 사람들 사이를 가깝게 해주고요, 또 부드럽게 해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창의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가 딱 그 문장에 맞아 떨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말 뒤에 괜찮아, 괜찮아, 방법이 있지 라고 말한 말 뒤에 좋은 문제 해결책을 찾게 될 수도 있답니다. 물론 참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나 사춘기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 뭐야 이러면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같이 하기를 동의하는 아이들하고만 이 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안 듣고 있는 것 같아도 옆에서 듣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 뭐 괜찮아, 뭐 다 방법이 있지 뭐, 세상에 방법이 없는 게 어딨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문장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문장에 동의하게 됩니다. 말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도 듣기만 하는 사람도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같이 이 미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엄마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저기 재미있는 글씨로 적어서 붙여 놓아 보시고, 또 글씨에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컴퓨터로 쳐서 프린트로 해가지고 붙여 넣어 보세요. 그리고 혼자서라도 자꾸만 또 자기에게 말해 보세요. 작게도 말하고 크게도 말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반짝이는 말 한마디의 힘, 일상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바꾼답니다. 파이팅! 괜찮아, 괜찮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